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9월 3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 SK뷰 힐스 직거래였어요. 직거래 4.1억이 하락 마이너스 38%. 때는 이때다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직거래 마이너스 38%,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20에서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하락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전세입자 어디 없나요? 전세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나도 이득. 그럼에도 임대인 속이 문드러지는 이유는 임차인이 바로바로 잘 구해지는 경우가 잘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상당수의 갭 투자자들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받는 전세금에 비해서는 이득이지만, 그래도 뭔가 손해보는 느낌, 서로 손해보는 느낌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기준금리 2% 수준이었다가 0.5%, 지금 2.5%. 근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게 일단 문제고요. 예금 금리는 한 1%씩 더하는 상태. 지금 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 2.5%, 근래에는 5%까지 지금은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전세 3억을 받았다면은, 예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란색 예금을 가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에 900만원 이득. 1년에 900만원, 전세 6억이었을 때, 근데 금리가 원체 많이 예금 금리가 너무 떨어졌었잖아요. 1%. 이 정도면 똑같이 900. 전세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사실, 임대인의 이득은 그저 그런 수준. 네, 전세 3억을 받아서 예금했는 경우에 지금 예금 금리 거의 4%에 맡긴다 치면 1200만원이에요.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 말인즉슨 전세 금액 충분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되느냐? 900만원 수익을 똑같이 맞춘다. 물론 물가가 오르고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똑같이 900만원 예금했을 때 수익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지금 금리가 4%. 그러면 2억이 아니고 한 2.5, 한 2.5억 정도, 2.5억 정도 되면은 적절할 것이다. 한때 최고 전세 가격 6억까지 갔었던 것, 지금 2.5억이면 족하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전세 금액이 앞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요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 갭 투자는 지금 머리 아파요. 어떻게든지 물량을 처분하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이렇게 때는 이때다 하고 던지고 있다. 사실 지금 사고 싶은 사람, 생각 드는 사서 모으고 싶은 생각 드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에요. 부산 어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주간 실거래 지수, 매매 전세 모두 마이너스 0.2. 자, 꼬리가 몸통을 든다 요 말을 제가 자주 인용했었는데요. 요 직장인들 가입하는 거죠. 우리은행 현직자의 가계대출 담당자의 글입니다. 이번 주 역대급이라고 하면서요. 역대급 시장금리 상승. 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밟았던 것. 그리고 우리 다음 달 되면은 코펙스 금리도 분명히 많이 오를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주금리도 바로 오를 거예요. 근데 시장에는 이미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0.6% 올랐대요. 대출.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7% 이상이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 살짝 뻥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한 5% 이상은 지금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아주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부분, 네,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전세 20%대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 네, 전세 대출금리 2%, 여기 보셨죠? 네, 전세 대출금리 2.5%, 요 정도 수준이 요 위아래로, 네, 한참 금리가 떨어졌을 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다 연장 안 하고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사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중. 세입자가 새로 안 구해주니까 돈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더 못 가요. 그래서 전세 거래가 더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현직자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는 느낌이죠. 어쩔 수 없이 집주인 들어가서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 세입자 구해줄 때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주담대 금리 상승은 집주인 거주하면 된다지만 전세 금리 상승은 세입자 못 구해서 집 던져야 하는 폭탄임. 매물 쌓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 가격 더 크게 빠지는 현상 나타나면 피부로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은 전세 대출 금리 상승이 불러올 거임. 전세 자금 대출, 요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마 전세 비율 높은 아파트부터 폭락할 듯, 아마 급하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집을 모으고 싶을까? 물론 현금 완전 풀로 충전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전세 세입자 새로 구하고 막 이래저래 막 신경 쓰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네, 전세자금 대출금리 2.5%에서 지금 5% 수준까지 와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 7%를 돌파할지 모르겠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위기가 오느냐? 2020년에 멀쩡하게 입주했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도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언급은 드렸는데요. 2017년경에 대출을 냈던 사람, 요거 대출을 낼 때 혼합형 대출, 5년 고정 이후 변동. 그 사람들이 갱신하는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집 샀는 사람, 2021년에 비싼 가격에 고점에 집을 샀는 사람, 이 사람만 위기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샀던 사람들도 다시 위기가 온다. 2017년도에 사가지고 2018년, 19년 많이 올랐고 엄청난 조정을 거쳤고 2019년 11월, 12월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그 옛날 사람들까지 다 소환해와서 같이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 2017년, 18년, 19년 말부터 특히나 부산 지역은 2020년부터 특히나 더 심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전세 계약금부터 2년치 전세 계약 순차적으로 위기가 발생한다. 지금도 보면 전세 금액 제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더 많이 떨어져야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언급을 드리잖아요. 지금 했다고 지금 높은 전세 금액을 받았다고 한숨 돌렸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2년 후에 또다시 그 사람들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부분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오늘 소폭 증가하는 날, 맞죠? 소폭 증가하는 금요일. 자, 녹색선 위에 있습니다. 예상치 윗부분에 있습니다. 내년 가을쯤 되면, 여기쯤 되면 2만 건. 물량 부분쯤 가면은 한 2만 건쯤 될 것 같네요. 월세 물량도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 현재 소폭 증가해서 23,200건 수준. 전세 난리입니다. 전세 난리. 왜? 세입자 못 구해서 세입자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세입자가 없어요. 자, 거래량 56건, 제법 많이 신고되는 편이고요. 신고가 비율도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9월의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 수순으로 봐서는 요 노란색 있죠? 1042건, 여기에 옮겨가서 1050건 정도 될 것인데, 아마 규제지역 해제 여파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얼마? 플러스 알파 20% 정도 더 증가한다면 대략 한 1250건 정도 수준까지 최고, 제가 봤을 때 최고 1250건까지 그나마 규제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이거 1000건 아래로 뚝 떨어졌을 건데 과연 얼마나 거래량이 살아날지 모르겠네요. 자, 가격 상단 부분 살펴보시면은 대연 롯데캐슬라든지 1단지 가격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요거 대략 한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대연 SK뷰 힐스 오늘 제목에 붙여본 내용인데요. 4.1억 하락. 근데 뭐 직거래다.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의미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38%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요. 해운대 해운대 중동 금호 어울림 대략 20% 정도 보합권의 거래도 눈에 띄고요. 9월달 나중에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 아파트 가격 거의 한 30% 이상 상승, 10% 정도 하락하는 것, 15% 정도 하락하는 것.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림 아파트 20%. 근래 대림 아파트 여기 거래도 제법 되는 것 같고 가격도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대포 현대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명지동 에일리넷들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대략 한 25% 이상. 네, 연산 LG 15% 이상. 가격 4억 밑으로 또 떨어지니까 20%씩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는 거 눈에 많이 띄네요. 지금 마이너스 0.20 분위기는 이러하다라고 정도 느껴주면 되겠습니다. 인천처럼 마이너스 0.3이 나타났다, 이 정도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40% 하락, 아까 38% 야 그건 직거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이너스 0.3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면 40% 하락의 빈도가 점점 잦아진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신고가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진 않죠. 명장동 조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층수 낮은 것만 있는 거 보니까 또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다. 건설사들 PF 대출 막 막히고 있죠, 지금. 건설사들 픽픽 쓰러질 수 있거든요. 섣불리 사업 진행 안 합니다. 근데 100% 아니 200% 사업 성공 장담하는 곳이 아니면은 사업 추진해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PF 대출 금리 10% 상회한다 그러잖아요. 뭐 심하면 20%까지 요구한다고 하니까 사업 안 하고 뭐 추진하다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은 사업비로 1년에 막 10%, 2%, 20%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조합원들 분담금도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겠죠. 네, 크게 하락은 안 보여. 조정 해제 이후의 거래건 아까 대연동, SK뷰힐스 요 38% 정도였고요. 그 다음 중동, 해운대, 중동 금호 올림 요것도 아까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대략 20% 정도 보합권도 있고 10%, 15% 상승권, 대형 평형의 상승권 의미를 두지 않는데 어쨌든 조정 해제 이후의 거래건들도 하락이 거의 다네. 상승 별로 의미 안 둬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고요. 연산동, 연산 LG도 고점 대비 한 15% 이상, 다대포 푸르지오 20% 정도, 서면 DS 30% 정도. 뭔가요 이게? 이 모두 다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건들이거든요. 야, 하락 여전하네. 하락 많은데? 규제 해제되면 가격 금방 상승하고 거래량 늘어날 줄 알았죠? 아니라는 것 제가 계속 요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도 있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크다. 10%, 20% 가격 낮은 부분에 또 특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괜히 내가 A라는 멀쩡한 주택, 좋은 집에 괜찮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좀 싼 맛에 야, 이참에 한번 해볼까? 또 양극화 타령, 양극화 드립에 마음이 불안해서 한 개 해야지 생각하지만 세입자 구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는 게 1차적인 문제. 세금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나중에 또 이걸 내가 먼저 A를 먼저 처분하게 되면 세금 부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금 부분 아무튼 좀 쉽진 않아요.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양도세 부분, 이 부분도 뭐 중간은 조정지역으로 인한 중간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양도세 비과세까지 생각한다면 또 다른 물건을 한 게 구매하기에는 쉽지 않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15%, 10%, 20%, 20%, 30%, 15% 요 하락률,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 건수 하락률을 살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거래량 3,000건 이하 빙하기인데 1,000건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 1,000건 살짝 돌파하는 정도면 어딘가요? 제가 지금 빨간색 옆줄을 그리고 있는데요. 올 3, 4월 거래량 이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못 갈 걸로 봅니다. 과거에 규제 해제했을 때 여기 규제 해제 보이시죠? 이미 발동, 규제 해제 전달에 이미 4,000건 2,500건 수준의 거래량이 4,000건으로 원점프했다가 그 다음 투점프로 바로 8,000건까지 튀어올랐어요. 살짝 오버했다고 손 치더라도 그 다음 달도 거래량이 5,000건 정도 수준, 3,000건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시장 분위기를 다시 연출한다? 그것은 어렵다. 3억 미만 비중은 높아질 것이고, 자, 6억 이상 거래도 별로 없는 상태. 분양권 2건 거래되었는데요. 이것도 오늘 좀 잘못 신고된 것 같죠. 141제곱미터가 4억 5천이다. 요건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 이삿짐 차량 많이 안 보인다는 거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전세 거래량 그러면 현재 지금 신고되고 있는 것. 이번 달 2,298건. 전달 종료되었을 때 6월 방송분 종료되고 나서 22% 증가. 그리고 6월 거래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16% 추가 신고. 8월 거래 10% 추가 신고. 아마 지금 요때 거래량도 지금 현재 2298건 여기 푸른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요것도 20% 정도 증가해서 나중에 거래량이 한 2600건 수준으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정확한 시장 분위기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구 방송에서 오늘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금리가, 대출 금리가 지금 2배잖아요? 그러면, 엘크로 블루오션 같은 경우에 금리를 반영했을 때 임대인이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최고 전세 가격 7억이었던 것이 지금 전세 가격 14억. 현대 카멜리아 7억이었던 것이 현재 전세 가격 13억.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확 체감이 될 거예요. 레미안 장전 8억 천이었던 것이 현재 10억. 지금 현재 거래 가액에 곱하기 2. 그래도 똑같잖아요. 이게 임대인의 수입은. 자, 또 차이 많이 나는 것 한번 해보면 해운대 힐스 테이트 위브 전세가 6억이었던 것이 현재 거래된 것은 9억.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임대인이 이득이다. 임대인이 이득이다. 근데
돈 많은 임대인은 이득이에요. 돈 많은 사람, 머니 많은 사람. 근데 돈이 적고 갭 투자를 했던 임대인은 손해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요 빨간색의 숫자를 보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빨간색의 숫자에 곱하기 2를 해서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구서 SK뷰 6억 6천까지 했던 것이 현재 전세 가격 8.4억. 굉장히 비싸다는 것, 요렇게 표현하니까 체감이 확 되시죠? 거제 센트럴자이 전세가 최고 6억이었던 것이 현재 전세가 8억. 광안자이 전세가 5억이었던 것이 현재 전세가 7억. 서면 아이파크 5억이었던 것이 현재 전세가 7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확 와닿죠? 억 단위로 했는 거, 하락했는 거, 동그라미 대략 쳐보면, 많구나. 근데 아직까지, 전세가 한참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들이 월세를 차라리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산 더샵 센텀폴에 5억 3천까지 했던 것이 현재 6.2억. 요 정도면 납득이 간다. 아니, 반토막까지는 안 났지만 요 정도까지는 내가 납득은 해줄 수 있다. 전세가 5억이었던 것이 6억. 요 정도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반적인 전세 가격이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 많이 받는다고 안심할 건 못 된다. 오륙도 SK뷰, 이건 너무 차이 많이 나서 이건 생략하고요. 포레나 동네에 5억 3천까지 했던 것이 전세가 6.4억. 그래, 요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줄게. 근데 3.5억까지 했던 것이 현재 6.4억. 이런 건 지금 납득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전세금 많이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2년 뒤에 똑같은 위기, 전세금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 위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급반등한 사례가 잘 없다. 물론 과거에 부산은 그게 있었잖아요. 규제 해제하면서 급반등을 했었어요. 그것이 다시 재현될 거라는 믿음으로 부산 사람들 하락률도 별로 되지 않고 가격 고공행진을 지속해올 수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은 체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체감했을 때는 좀 늦다. 미리 이렇게 위험을 감지하고 지금이라도 비싼 전세 가격 잘 받았다. 전세 경쟁 치열하다는데 임차인 구하기 지금 여의치 않다는데 비싼 전세 금액 잘 구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2년 후에 임차인이 배신하고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억 단위 이상 떨어지는 것. 여기 보시면은 연산 더샵 59제곱미터에 보면요. 최고 전세가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현재 전세가 5.6억. 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납득해주자 지금은.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빅스텝을 밟게 되면 이제 몇 달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10월 달에 하잖아요. 금통이 10월 달에 하고 나면 이거 금세 가격 떨어지는 거, 더 많이 떨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지금 약간 입주를 하는 아파트 내가 들어갈 여건 안 된다.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과감하게 전세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딴 사람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먼저 구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전세 잘 안 빠지거든요. 몇 달 입주 지연이자 좀 내고 좀 버티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내놓을 걸. 아마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4억까지 갔던 것이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현재 4.8억. 이 정도 납득합니다. 근데 최고 전세 가격 2억 4천까지 갔던 것이 5억. 나중에 지금은 잘 받아서 신고가라고 임대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납득이 가는 거래는 요거네요. 함영동 대림 쌍용 강병타운 59제곱미터 최고 전세 가격 5억까지 갔던 것이 현재 전세가액 4.4억. 요렇게 환산해 본다면은 요 정도 베스트 거래.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요게 베스트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 비중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 안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들 불안합니다. 집주인들 생각보다 갭 투자 많아서 어떤 사람들이 막 그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거 한번 떼보고 집주인 그러지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자기한테 돈을 안 돌려주니까 막 온갖 요구를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3억 미만의 비중 늘어나고 있고요. 4억 이상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면서 이거 10% 이하로 찍나? 그래도 자존심 10%가 조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건당 거래 대금은 2021년과 크로스.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인덱스 시장 자체가 많이 침체되는 듯한 느낌. 월세 보증금 2021년과 크로스. 월세 가격 2021년과 크로스. 월세도 심상치 않다. 왜? 매물 때문에. 만약에 매물이 없는 상태였다면 월세, 사람들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월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매물 계속 보여드리고 거래량 계속 보여드리고 금리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다 같이 미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최대한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거래량 혹은 뭐 거래 대금이나 가격이라든지 거래량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 차트상에서 언제 꺾이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보셔도 시장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정확하다. 조금이라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복잡해질게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단순해지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투자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